경찰 지구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무차별 폭행이 벌어졌는데 피해자를 살린 건 경찰이 아닌 지나가는 학생이었습니다. 배지를 만드는 고교생들의 소소한 동아리 활동이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로 이어지면서 국회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들어서는 산업단지의 미분양이 대부분 시간에 골칫거리지만 충북의 대표 공업지대인 음성은 미분양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낯설고 외로움에 지친 외국 이주 여성들의 심리 치유에 템플스테이가 새로운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심야에 홀로 가게를 지키던 60대 여성이 모르는 남자에게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의 학생들이 개입하면서 더 큰 화는 면했는데요. 경찰은 상황이 마무리될 때쯤 뒤늦게 출동한 것도 모자라 학생들이 기껏 붙잡아둔 남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자정 가까운 시각 충북 옥천군의 한 주점. 40대 남자가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홀로 있던 여성을 걷어찹니다. 있는 힘껏 목을 조르고도 분이 덜 풀렸는지 폭행을 계속하고는 밖으로 도망칩니다. 피해 여성이 쫓아나와 주위에 도움을 청해보지만 이번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신고할 새도 없이 계속된 폭행. 잠깐 지인의 가게를 봐주러 왔다가 폭행당한 65살 여성은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아, 이러다 죽었구나 싶더라고요. 거기 아무도 없는데 얻어맞는 상황이라면 신고할래 할 수도 없고 당황해가지고 이 번호도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을 목격한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는 중에도 폭행은 계속됐고 보다 못한 다른 학생들이 몸으로 막아서면서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때리려고 하면 이렇게 말리고 그러면서 날들은 이모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가 말릴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학생들이 말려줬죠. 경찰에 신고한 건 총 3차례. 학생들은 애타게 경찰을 기다리며 남자를 끝까지 붙잡아뒀습니다. 사건 현장과 경찰 지구대는 불과 1.3km 떨어져 있고 야간이라 차로 2, 3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최초 신고 10분이 다 돼서야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긴급을 뜻하는 코드 1 지령이 떨어졌는데도 지구대 인근에 사는 피해자 가족보다 5분이나 늦게 도착한 겁니다. 그 전에 가정폭력 사건, 코드 제로 사건이 있어가지고 순마가 전부 출동해서 조치를 하였고 그 사건 이후에 또 주치자 사건이 있어가지고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도 출동해야 해서 늦었다고 해명했지만 확인해보니 가정폭력 신고는 이미 1시간 25분 전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은 계속됐습니다. 보복 우려가 있는데도 경찰은 남자의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려가는 대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대형 산불 이후 소방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지만 아직 국회는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소방관들을 위해 단양의 고등학생들이 만든 배지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전국의 소방차가 줄지어 강원도로 향했고 소방대원들은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웠습니다. 이후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꾸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지만 국회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 7월 이재정 의원실에 소방관 배지와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 단양의 고등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낸 것. 이 의원이 소방청 국감에 동료 의원들과 이 배지를 차고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정쟁들 때문에 필요한 법안들이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생들이 또 이런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회를 움직이는. 배지를 만든 학생들은 단양고 학생들이 올해 처음 만든 재능기부 동아리 기부유.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치열한 토론 끝에 도안을 디자인하고 배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배지 하나에 4,000원씩 판매해 수익은 모두 소방복지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장비, 이런 처우들이 안 좋다는 거를 학생들이랑 선생님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알려서 동아리 학생들은 소방관 처우 개선 이외에도 지구온난화와
위안부 문제를 다룬 상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슈를 알리면서 학생들은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공부도 하게 됩니다. 소외 계층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그냥 뭐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 하고 마는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당신들을 보고 있다. 학생들이 만든 작은 배지가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가운데 119의 심폐소생 이송으로 생명을 되찾는 비율은 10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이 국회 행안위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충북 소방이 이송한 심정지 환자 6,300명 가운데 심폐소생술로 소생한 환자는 4.3%인 271명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소생률은 전국 18개 지방 소방본부 가운데 16번째로 전국 평균인 6.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평균 구급차 도착 시간은 전국에서 가장 긴 10분으로 지역별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골든타임이 걸린 구급차 도착 시간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은 인프라와 세제 혜택을, 지역은 경제 파급 효과를 얻는 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1,200개가 넘게 조성돼 있습니다. 그만큼 정작 단지는 마련됐는데 기업이 들어서지 않는 미분양 문제도 골칫거리인데요. 이 가운데 충북 음성군이 최저 수준의 미분양률을 보이는데 그 이유와 남은 과제를 이지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987년 음성에 처음으로 들어선 산업단지인 음성농공단지. 6만 5천여 제곱미터로 산업단지치곤 작은 규모지만 25개 기업이 입주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성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원남 산업단지도 마찬가지. 식품과 섬유부터 금속, 화학, 전자부품 등 다방면에 걸친 제조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렇게 음성에 마련된 산업단지는 지금까지 모두 23곳으로 충북의 산업단지 120곳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 중인 산업단지도 15곳에 1,40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은 물론 지방세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성화되고 그 인구가 유입이 돼서 아파트라든지 그런 정주 여건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조기에 그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경제 효과를 위해선 실제 기업을 유치하는 게 관건인데 음성은 미분양률이 0.1%에 불과해 충북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데다 3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고 땅값이 저렴한 게 요인으로 꼽힙니다. 경기도에 비해서 분양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납계는 한 50% 정도.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않겠냐. 수요가 많아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 중국의 추격과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등으로 산단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단순 유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 조언입니다. 제조업의 변화 방향 속에서 산단이 뭘 할 수 있는가, 대학이 됐던 아니면 무슨 연구기관이 됐던 지역에 있는 자산들을 공유하는 집적지로서 이제 그러니까 탈바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내 경쟁에서는 우위를 보인 음성군. 앞으로 조성될 산업단지를 어떻게 꾸며나갈지 고민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 2017년 문을 닫은 중부권 유일의 충주 수안보 스키장 시설물들이 강제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충주 구규림관리소는 수안보 스키장 슬로프로 임대된 구규림이 장기간 임대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오늘부터 구규림 40헥타르에 설치된 리프트 등 스키장 시설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방치된 스키장에 적치된 폐기물 더미도 업체 측이 제출한 원상복구 이행보증 보험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충주시가 충주댐 건설로 인한 지역의 각종 피해 규모 산정에 착수했습니다. 충주시는 충주댐 피해 분석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충북연구원에 위탁하고 연말까지 충주댐 건설로 인한 농업과 환경, 개발 제약 등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상 개념의 지원 확대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충주시의 피해 규모 산정을 요구한 충주댐 피해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충주댐 인근 수공부지에 충주호 레저타운 조성 등의 요구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은 육아와 집안일에 더해 고향 친정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겨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이 이러한 이주 여성들의 심신 안정을 돕기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고즈넉한 산속 사찰. 환하게 불을 밝힌 방 안에서는 다문화 이주 여성 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한창입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사찰 예절을 익히고 예불도 드리면서 경건함을 몸에 익힙니다. 처음에 놀러 가는 줄 알았는데 버추사에서 절도 배우고 OS 퀴즈도 하니까 예의도 됐던 것 같았고 좋았어요. 절에 온 만큼 신성함과 청결의 상징인 종이연꽃을 만들며 속세에 찌든 마음을 씻어보고 부부라는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법문 말씀을 통해 고향 친정집에 대한 그리움도 잠시나마 잊어봅니다. 그 인연의 소중함을 선년이든 악인이든 소중함을 깨우쳐주면은 좀 어떤 그 갈등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먼 이국 땅에서 시집 온 뒤 각종 집안일과 농사일에 지친 다문화 이주 여성에게는 짧지만 1박 2일 휴식이 꿀맛 같은 시간입니다. 너무 좋고요.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내가 더 이게 자존감인가 좀 더 높인 것 같아요. 경찰은 지난해부터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의 심리적 외로움을 위로하고 육체적 피로 해결을 돕기 위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왔습니다. 명절이면 그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운 가족들을 보지 못한 우리 다문화 가정 여러분을 위해서 그 허전함을 조금 채워드리고 싶었어요. 영동 등 도내 남부 3군에서 시작된 경찰 주관 다문화 가정 템플스테이는 호응에 힘입어 올해 청주권까지 확대됐고 앞으로도 규모가 더 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사기 혐의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은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 씨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웃과 지인 등 10명에게 3억 9천만 원을 빌린 뒤 잠적했다. 20년 만에 법정에 선 신 씨 부부는 뒤늦게 악의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속 기소된 마닷에 붙인 신 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모친 신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배상을 조건으로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현직 충주시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충주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업무에 관여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충주시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주시는 경찰이 요청에 따라 2년치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참고인 조사에도 협조 중입니다. 충주 일대 수천 톤을 불법 투기해온 폐기물 처리업자 등 44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충주 주덕과 대소원 등지에 수백 차례에 걸쳐 7,900톤의 산업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자격 폐기물 처리업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이들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기거나 폐기물을 운반한 42명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개인 사유지를 임대한 뒤 수도권과 충북 등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몰래 버려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충북경찰이 예고한 낮 시간대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서 9명이 또 적발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충북 63곳에서 동시 단속을 벌인 경찰은 제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9%로 차를 몰던 40대 남성 등 음주운전자 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0.08% 이상인 2명에 대해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5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으로 과거 훈방 수준이었지만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새 기준에 적용돼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충북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